아기의 콧물과 코막힘 그리고 코딱지, 부모를 참 난감하게 만드는 부분인데요. 저도 신생아 또기를 키우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바로 호흡기와 관련된 대처가 아닐까 싶어요. 코가 막혀서 숨을 못 쉬어 혹시나 잘못되는 건 아닌지, 너무 열이 나기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긴장된 상태에서 밤에 코가 막혀 잠을 잘 못 자는 또기를 보면 너무나 마음도 아프고 걱정도 많이 되더라고요. 주로 밤에 그렁그렁거리니까 병원도 못 가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뻥하고 시원하게 뚫어줄 수 있는 아기 코막힌 콧물 코딱지 대처 방법, 여기에 귀지 제거까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제가 소개드리는 방법 중 잘못했던 방법, 그리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방법을 같이 소개드리려고 하니 오늘도 우리 아기 코 속 이물질 덩어리들과 씨름 마시는 여러분들께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고 싶어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지금 또기도 보면 핀셋으로 코딱지와 엉겨붙은 콧물을 제거하고 있는데요. 이게 덜 움직이는 아기 때나 가능하지 곧 돌이 돼가는 또기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방법이더라고요. 지금은 코딱지를 크게 빼주지는 않는데 핀셋, 면봉 등 코에 무언가를 삽입하는 방식은 순간적으로 아기에게 위험해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중 위험한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봄토끼맘이에요. 제주에서 살다가 육지로 올라와서 육지 생활에 계속 적응 중이라 영상이 늦어졌습니다. 또기는 그 사이에 어린이집에 가게 되었고요. 저는 복직을 3개월이나 서둘러서 조기 복직을 하게 되었어요. 아기를 키우면 늘 변수가 생기게 되네요. 오늘 영상도 원래는 코만 하려다가 귀까지 추가되어 이물질 제거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저를 놀라게 했던 게 또기가 50일경쯤에 엄청 큰 귀지가 튀어나와서 모유수를 하다가 놀란 적이 있어요. 아니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왕귀지가 턱 하고 나오다니 하면서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수유 중에 면봉을 찾아서 귀 부분을 살살 면봉으로 튀어나온 귀지를 빼주면서 귀 바퀴 부분을 봤는데 내 딸이 좀 너무 더럽다. 평소에 코만 신경 썼지 귀는 전혀 신경을 안 써서 귀에 피지가 잔뜩 굳어진 것들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기는 깨끗하고 향기 나는 생물체라고 생각했는데 관리가 안 되면 사람은 다 똑같더라고요. 미안하다. 오늘 영상에서 코 부분을 먼저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귀가 빨리 끝날 것 같아서 귀, 코 순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면봉의 종류가 엄청 많죠. 또기 출산 전에 필요한 물건이라고 생각해서 면봉을 사는데 글쎄 뭘 사야 할지 모르겠어서 종류별로 다 사놨어요. 그런데 써보니 딱히 세 종류까지 필요가 없어서 지금은 사용하는데 애를 먹고 있네요. 이 두께가 있는 둥근 면봉의 경우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면봉이에요. 주로 귓바퀴 피지를 좀 섬세히 해야 할 때 사용하고요. 귓구멍에 가벼운 귀지 제거에도 좋아요. 샤워 후에 몸을 닦았던 천으로 귀 부분에 물기를 제거하면서 귓바퀴도 살살 닦아준 다음에 너무 더러운 피지는 큰 면봉을 쓰는데요. 처음에는 지금 보시는 아기 면봉 중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면봉 타입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기용이라 그런지 솜이 뭉쳐있는 부분이 과하게 얇은 거죠. 잘못하다가는 또기를 다치게 할 수 있어 좀 겁이 나더라고요. 확실히 또기가 활발한 아기라 많이 움직이는 편인데 이렇게 얇고 뾰족한 면봉을 쓰기는 더더욱 적합하지 않았어요. 사람에 따라서 이 면봉이 좋을 수도 있지만 저는 차라리 이 둥근 눈사람처럼 생긴 면봉이 더 쓰기 좋더라고요. 주로 귓바퀴 부분을 살살 돌려가면서 쓰니까 넓은 면적을 빠르게 닦기 편하고 말이죠. 그럼 이 얇은 면봉은 어디에 써야 하나 싶더라고요. 한쪽은 돌기형으로 되어 있고 반대쪽은 일반형으로 되어 있는데 얇기가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면봉이랑은 다르게 얇아서 제가 사용해도 안에 심이 느껴지는 뾰족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게 아기용 면봉이고 아래에 있는 게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면봉이에요. 두께 차이가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직접 써보기 전까지는 또기에게 아무 생각 없이 썼는데 제가 써보고 나니 너무 딱딱한 느낌이 들어서 그 이후부터는 또기에게 쓰지는 않고 있어요. 면봉을 쓰실 때 주의사항처럼 면봉 팁 가까이 잡고 사용해 아기가 다치지 않으니까 숙지해두세요. 아무래도 어른들이 쓰는 면봉보다는 얇고 작기 때문에 아기용으로 나온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기엔 너무 별로여서 만약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 면봉은 사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혼자서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손이 안 가니까 빨리 줄어들지는 않네요. 취향에 따라서 이 면봉을 더 좋아하실 분이 계실 수 있어서 어떤 용도에 사용할 것인지 미리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보시고 구매할 때 나는 이 면봉이면 되겠다 하면서 구매를 하시는 게 돈 낭비를 막는 지름길이랍니다. 또 잘 몰라서 샀던 면봉 중 점착 면봉이 있는데요. 이건 진짜 더더더 안 쓰는 면봉으로 또기가 돌이 다 되어가는데도 5번 안 쓴 면봉입니다. 한쪽 면이 점착 재질로 되어 있어서 어떤 분은 이걸로 아기 코딱지를 빼준다고 하는데 너무 끈끈하고 찝찝해서 저는 코 안에 이 면봉을 넣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장난감 청소를 하다가 깊게 먼지가 묻어있는데 떼어나기 힘들 때 사용하지 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쓰지 않고 있어요. 인체에 무해하다고 하지만 이상하게 별로 쓰고 싶지 않은 기분이 든달까요? 점착 면봉도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잘 쓰시던데 만약 제가 이 점착 면봉을 사용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코 안쪽 깊은 곳에 있는 코딱지를 떼는 용도 말고 거의 코 앞에 달랑거리는 코딱지 뺄 때 쓰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것도 아기가 덜 움직이는 시기에나 가능하지 면봉을 코 주변에 가져다 놓는 것 자체가 돌이 다 돼가는 아기에게는 절대 불가능해요. 분홍색 부분이 끈적끈적거리는 면이라서 이렇게 코 앞쪽에 살살 돌려가면서 코딱지 빼기엔 나쁘지 않겠으나 이미 많이 활발했던
있었던 또기는 뒤집고 되짚는 시기에는 코딱지는 더 이상 핀셋이나 면봉으로 처리가 불가능했습니다. 점착 면봉의 반대는 일반 면봉처럼 끈적임이 없어서 점착 면봉 사용 후 뒤처리나 점착 면봉 사용 전에 처리에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점착 면봉이라고 해서 양쪽 면 모두 점착인데 색이만 다른 거라고 상상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핀셋이나 면봉 모두 아기가 움직이게 되면 코 주변부에 가져다 놓는 것만으로도 찔릴 위험이 있어서 아무리 부모가 조심한다고 해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기 행동에 위험이 도사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코딱지는 자연적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1번 샤워 후에 코딱지가 떨어지길 바라는 방법과 2번 아기가 잠잘 때 몰래 코딱지를 빼주거나 3번 그냥 놔두기입니다. 아무래도 코딱지를 빼주거나 떼어내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아기 코 점막에 자극이 돼서 사실 코딱지를 빼주지 않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막혀서 코가 답답할 정도다 하면 그때는 코 안을 촉촉하게 하는 게 좋은데 자연적으로 촉촉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목욕, 샤워를 하는 방법이고 나는 이런 방법이 시원치 않다 하면 식염수나 나잘 스프레이를 쓰시는 것이 면봉을 그냥 코 안에 넣는 것보다 조금 더 코 점막에 손상을 덜 줘서 좋습니다. 인중 부분에 식염수 한두 방울을 손이나 면봉을 묻혀서 아기가 호흡하면서 빨아들일 수 있게 하시거나 아기 전용 스프레이를 약국에 가면 있어요. 코 안에 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나잘 스프레이도 종류가 2가지가 있는데 약 성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뉜다고 약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코딱지 제거는 약 성분이 없어서 사용하는 횟수에 큰 제한이 없는 나잘 스프레이를 쓰는 게 좋다고 해서 현재 이 제품을 쓰고 있고요. 뿌리는 방법은 코에 수식되는 방향으로 뿌리면 눈에 잘못 들어가거나 엄청 강하게 분사되어 아기가 깜짝 놀랄 수 있어서 코의 바깥 방향으로 뿌려주시는 게 안전한 스프레이 사용 방법입니다. 이때에도 잘못하면 눈에 분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몇 번 또기를 고통에 빠지게 해서 스프레이를 쓸 때는 손으로 눈 안에 안 들어가게 막은 뒤에 뿌려주었어요. 단 이렇게 하게 되면 아기가 갑자기 눈이 가려지게 돼서 놀라거나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놀이를 하면서 눈 가리는 놀이를 하는 중이라고 인식시킨 다음에 하면 우리 아기의 논란 방지를 할 수 있어요. 바로 눈 가리고 뿌리면 울고 난리 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아기가 커져서 이제는 손이 안 돼요 라고 하신다면 제가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손수건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손수건을 충분히 아기 얼굴을 커버할 수 있어서 아무리 아기가 커졌다고 해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손수건을 적당하게 접어서 코 주변에 가져다 놓고 나잘 스프레이를 분사하면 됩니다. 물론 이때도 아까 동일하게 바로 칙하고 뿌리면 놀랄 수 있어서 손수건으로 놀이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인식을 주면 좀 낫습니다. 아기에 따라 쥐도 새도 모르게 팍 뿌리는 게 더 나은 아기도 있겠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갑자기 사전 얘기 없이 얼굴에 누가 물을 뿌린다고 하면 놀랄 거잖아요? 아기도 마찬가지니까요. 나잘 스프레이는 싫은데 하시면 식염수를 쓰셔도 되는데 개별 포장된 식염수나 통으로 된 식염수나 상관없습니다. 코에 한두 방울 정도 양을 묻히면 되는데 코 안에 직접적으로 삽입하기보다는 주로 면봉으로 살짝 묻히는 방법을 쓰실 테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봉 방식을 잘못 사용하다가 아기가 움직여 코 안에 깊게 찔릴 수 있어서 인중에다가 식염수를 묻혀서 흡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렇게 코를 촉촉하게 한 뒤에 1, 2분가량 코를 불려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으로는 고난이도의 콧물빼기인데요. 귀보다 어려운 코에서 극상위도의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신생아 때는 콧물을 호흡하는 기구인 노시브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팁도 위험해 보이고 조리원에서도 신생아들은 뻥코를 약국에서 사서 쓰면 된다고 해서 약국에서 뻥코를 120일 정도 사용을 했는데 뻥코를 사기 전에는 핀셋으로 살짝 콧물을 빼내면 되지 싶어서 핀셋으로 하려는데 아기 코가 얼마나 작은지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잘 못하겠더라고요. 실제로도 잘 되지도 않고 말이죠. 마침 병원에 영유아 검진도 해야 해서 핀셋으로 콧물 빼기 실패한 채로 병원에 가서 콧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아기 콧물은 자주 생길 수 있어서 계속 집에서 빼주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숨쉬기 너무 곤란할 때만 빼고 계속 빼준다고 효과가 없어서 병으로 인해 콧물이 생기는 게 아니라면 경과를 지켜보고 숨쉬는데 문제가 없다면 그냥 놔두고 정 안 되겠다 싶을 때 병원에 오라고 해주셨어요. 아직 아기가 어려서 코딱지나 콧물은 자주 생길 수 있으니 습도 조절을 잘 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집 온습도는 항상 비슷한데 코딱지랑 콧물이 생겨서 늘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리원에서 아기 콧물이 날 때 사용했던 뻥코를 약국에 가서 샀습니다. 뻥코는 단점이 어른이 입으로 들숨을 쉬어서 콧물을 빼다가 숨이 탁 풀리면서 숨을 뱉어야 하는데 마시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아기가 감기로 인해 콧물이 나는 경우면 어른도 같이 감기에 걸리게 됩니다. 저희 남편이 또 콧물을 빼주다가 같이 감기에 걸리고 나서는 노시부를 사용했는데요. 노시부는 콧물을 빼주는 기계인데 저희 가족이 다 같이 독감에 걸리고는 노시부가 참 신세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뻥코와는 다르게 무척이나 편한데 단점이라면 소음이 큽니다. 또기는 노시부 켜는 소리를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노시부 판매 사이트를 보면 신생아부터 쓸 수 있다고 되어는 있지만 소음도 그렇고 신생아들에게 쓰는 팁 자체가 너무 뾰족해서 저는 남편에게 쓰지 말자고 했어요. 그래서 뻥코를 쓰다가 다 같이 독감에 걸린 사태가 벌어지고는 병원에 다녀오고 소아과 선생님께 집에 콧물 빼주는 기계가 있는데 사용해도 되냐고 허락을 받고 사용했습니다. 그때가 또기 100일상 지나고 나서였으니 3개월 차에 처음 사용을 해봤더라고요. 노시부를 쓸 때 아기가 어릴수록 파운을 약하게 쓰는 게 좋고요.
병원에서는 엄청 강하게 쓰는데 강하게 쓰는 게 어때? 하겠지만 소아과 의사의 권장사항은 약하게입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전문 의료진이 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 거겠죠? 사용횟수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을 말씀해 주죠. 지금 보시는 게 노시부 신생아용 팁이라 엄청 얇고 뾰족해서 저는 쓰기가 겁이 나서 파워를 제일 줄이고 코, 입구 주변에 살짝살짝 썼는데 또기는 노시부를 쓸 때면 아주 자지러지게 울어. 혼자서 노시부는 못하고 항상 제가 또기 얼굴과 팔을 잡고 남편이 코 안에 노시부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다 보니 코 안에 엄청 깊숙이 넣으면서 콧물을 다 빼내고야 말겠다는 정신으로 엄청 강하게 후비더라고요.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쾌감 때문에 노시부를 사용할 때 저희 남편처럼 쓰시면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보시는 뭉툭한 팁으로 신생아도 코 안이 손상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면서 쓰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물론 판매처 사이트에는 이런 이야기는 안 나와 있고 노시부 사용과 관련해서는 소아과 의사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실히 이렇게 쓰게 되면 코 안에 깊숙한 콧물을 빼내지는 못해요. 제가 해보니까 안에 쑤셔 넣어야지 막 콧물을 빼낼 수 있는데 오랜 시간 사용도 해야 되고 아기는 공포에 질려서 울고 계속 돌려가면서 코 안을 자극시켜야 해서 절대 안 좋은 방법이니까 콧물을 살짝만 빼서 숨 쉬는 것을 도와주겠다는 마음으로 어른용 팁을 가지고 코 입구 주변에만 기를 터주시면 그것만으로도 아기는 숨 쉬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 팁은 추빨대 빨대 세척하는 솔로 깨끗하게 세척하고 자연 건조만 시키면 되고요. 열탕 소독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네요. 변형이 갈 수 있어서 권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용 후에는 바로바로 세척해서 세균 변식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사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콧물 빼는 쾌감에 취하지 마시고 안전제 절대 안전 지키면서 사용해주세요. 노시부는 아기가 무서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전에 공포감을 덜 수 있도록 부모가 놀이로 유도해주거나 기분을 좀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방법의 콧물 흡입기는 노시부 외에도 다양한 제품들이 있지만 저는 노시부를 주변에서 육아하셨던 분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사용을 한 것이고요. 제가 샀던 육아용품 중에서 제일 비싼 용품 1위라서 노시부를 쓰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저도 코감기가 있을 때 잘 쓰고 있어서 절대 후회는 없어요. 어른들도 동일하게 콧물 빼기 전에 코 안에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또이가 쓰는 노시부랑 나잘 스프레이는 저희 가족 공용 물품이 되어버렸어요. 부모는 아기 감기를 피해갈 수 없는 존재라서 말이죠. 어쨌든 노시부 이외에도 다양한 브랜드의 콧물 흡입기 제품이 있으니까 꼼꼼하게 찾아보시면 좋고요. 휴대용 노시부도 있는데 굳이 안 산 이유는 권장 사용횟수가 적어서 집에서만 쓰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이 무겁고 소리가 많이 나는 물건을 들고 코를 빼줄 열정까지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열정이 있다면 차라리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시원하게 코를 빼주는 게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영상은 아기의 귀에 이물질, 코에 이물질에 대해 다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직접 또기에게 노시부를 사용하는 영상으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절대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영상 마칠게요.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코 안에 후벼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이만 안녕! 코딱지